나만 알고 싶은 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회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단원이 끝나는 날이에요. 2단원 조금 중요하고도 또 복잡하고도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개념 쏙쏙 통합사회는 아주 길게 호흡을 이어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짧게 20분 동안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그림, 큰 주제, 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01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래서 해볼까요? 네. 열대기후에서 그리고요. 한대기후에서 건조기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네. 그래서 어떤 의식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조금 암기할 거리 있었나? 아니지. 그림과 사례를 통해서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 지형에서, 해안 지형에서 또는 평야 지역에서 인간 생활은 어떤지, 인간의 삶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02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예요. 인간이 중요해. 자연은 수단이야. 라고 했던 인간 중심주의와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반드시 꼭 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학교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오늘 세 번째의 주인공은 무엇일까?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03 파트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쫙 넘겨보면 자, 환경 위기 시계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3 6월 여러분의 학력평가에 나왔던 자료인데 환경 위기 시계란 아래 이렇게 보시면 크게 아래 굿이 보여요?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12시에 가까울수록 이제 극도로 위험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2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보면 시간이 한 8시 56분 됐습니다. 9시에 가까운 정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0시 넘었나? 걱정되잖아요. 12시 극도로 위험해지는 단계 벌써 20년 만에 한 3분의 1쯤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9시 언저리에 있다가 이제 10시 언저리에 왔으니까.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인공 항상 이야기했듯이 자, 주인공은 환경 문제.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뭐 암기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쓱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실제로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환경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진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지. 뭐 산성비도 있고 오존층 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 엄청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여름이 유난히 긴 것 같고 폭염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상기후도 느끼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막화. 좀 우리랑 먼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다 미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거든요. 두 번째 사막화, 그리고 세 번째 열대림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큰 그림으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과세특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의문점 해결 방안 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그치?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민단체.
잘 보이나? 아이고, 가렸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 보이세요? 네, 보였어요? 환경 문제의 주인공이다. 발생 원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우리 막 조선시대 이럴 때 막, 너무 심각해 막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겠지.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환경 위기 시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었을 거야. 왜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국제사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네, 여기 발생 원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자원 소비의 양이 엄청 증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태계 파괴. 그래서 정말 다양한 환경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자원 소비의 급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잘 해결이 안 돼요. 네,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환경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정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죠. 그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복원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환경 문제가 열대림 파괴 주로 아마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막화는 아프리카 그 사막 지역 또 사막 주변의 지역, 반건조 지역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이게 그 지역 문제야.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전지구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 과목 배우고 그러면 맨 마지막 단원에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즉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전지구적 문제이고요. 이 전지구적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복원이 어렵고 너무 심각해져서 전지구적 차원의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의 환경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했어. 짠. 첫 번째. 자,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나와요. 화석 에너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화석 에너지 진짜 많이 들어왔지. 그리고 온실가스.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자, 화석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화석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환경 문제 발생 원인에서 봤다시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화석 에너지 엄청 많이 썼지. 왜냐하면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온실가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환경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온난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 문과잖아. 우리 문과 차원에서 원래 그 어려운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문과 차원에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에너지, 석탄, 석유의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거야.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구온난화 현상을 발생시켰을까? 봐요.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밖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빛을 줍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빛이
빛이 이렇게 왔다가 다 반사되어 나가면 우리 지구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뭐가 있었냐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온실가스 막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태양에서 온 빛이 이렇게 왔다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도 하죠. 일부 이렇게 가둬주는 효과. 그래서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적정 온도를 만들어준 거죠. 여기 이렇게 온실가스가 있으니까 지구의 적정 온도 다 빠져나가지 않게 태양빛이 온 것이 다 나가지 않게 적정 온도를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자연환경 생태계가 유지되고 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온실가스는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가 더 막 두터워진 거지. 더 많은 열을 가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된 거. 더워지게 된 거. 네.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온난화되면 따뜻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3월, 6월, 9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심화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 자, 여기 보시면 빙하 분포 면적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1985년에는 이게 북극 이렇게 있는데 빙하 면적이 이만큼이야. 근데 빙하 면적이 이렇게 축소됐네. 왜 이렇게 빙하 면적이 축소될까요? 그치, 여기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뭐겠어?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이 녹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는 무엇이다?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상되는 변화를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북극해 이 주변 바다. 지금 여기 여러분 북극해죠. 북극해 주변 바다의 해수 염도 물이 더 짜져요? 아니지. 그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렇다면 염도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치, 겨울이 길어지겠지. 겨울이래. 여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뉴스나 기사 찾아보면 여름이 한 20일 정도 더 평균적으로 길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이상기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폭염, 너무 덥고. 진짜 과거에 비하면 진짜 덥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 저 학교 다닐 때 에어컨 없어도 막 50명씩 수업 받았는데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그만큼 많이 더워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 지속 기간이 길어진다? 아니, 짧아질 거야. 그 다음에 볼까요? 한반도에 침엽수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침엽수림 뭐죠? 냉대기후에서 자라는 이 수목입니다. 따라서 냉대기후가 아니지. 우리 완전 더워지고 있어요. 이러다 열대기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확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해안 저지대. 왜?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침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는 섬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잖아요. 이거 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네, 마지막 알프스 산맥에 분포하는 만년설의 범위가 어떻게 써? 지금 여기 빙하 만년설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통합사회에서 진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큰 틀을 알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런 거 막 암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구온난화 보았습니다. 두 번째 뭐 보자고요? 두 번째는 극심한 가뭄. 과도한 경작과 방목 때문에 나타나는 가뭄. 이게 자연적 요인이야. 자연적 요인에 따라서 과도한 경작과 방목은 뭐겠어요? 이거는 인위적 요인이죠. 그렇죠? 자연적 요인과 요즘 인위적 요인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막화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사막화가 심각한 곳이 어디냐면 사헬지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거든.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으면 이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 이 사헬이라고 하는 게 가장자리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사헬지대라고 하고요. 여기는 완전한 사막지대는 아니고 반건조 지역인데 지역인데 여기에 경작하고 여기에서 방목하고 풀을 뜯어먹고 하니까 이 지역까지 사막화가 확대되는 겁니다. 사막화가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막화 자연적으로는 가뭄의 영향, 인위적으로는 이 반건조 지역에서 경작하고 방목하고 하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막 베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경지 개간 등으로 인해서 생물 종 다양성이 파괴된다.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냐면 아마존, 이 열대림 파괴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 아마존. 이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별명, 애칭이 있어요. 즉 뭐냐면 아마존이 진짜 거대한 산림 지역이잖아. 이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잖아요. 이 아마존에서 전 지구의 산소의 한 4분의 1, 뭐 통계에 따라서 뭐 5분의 1, 4분의 1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이 벌목되고 그리고 여기 경지 개간, 나중에 또 배우게 되지만 이 화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전이 뭐냐면 이 막 빽빽한 나무가 들어차 있는 곳에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다 타고 그 재가 영양분이 되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영양분이 다 사라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불을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지 개간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막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림 파괴의 문제,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찾으라는 것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뭐 문제를 맞추라는 차원보다는 지도상에서 좀 찾아보면 봐요. 맨 위에 요 지역 러시아 마을에 북극곰이 나왔어. 왜 나왔나 봤더니 얼음이 녹아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로 왔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냐, 여기 페루 리마 식수 부족. 왜냐하면 안데스 산맥의 빙하 감소 때문이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 또 자, 지금 봤던 열대림 파괴의 문제는 어느 지역이었어? 아마존이었습니다. 찾아보면 어디, 여기 이렇게 요 지역에서 열대림 파괴의 문제가 나타난다. 지도상에서 대표적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남미 쪽에. 그 다음에 사막화의 문제는 어느 쪽일까? 사막화의 문제는 여기 아프리카, 여기 사막화의 문제. 그리고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해서 산업공업이 발달한 바로 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비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살펴봤어. 지구온난화, 또 사막화, 그리고 열대림 파괴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한번 볼까요?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 시민단체, 기업, 개인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여기 한번 볼까? 첫 번째, 정부는 각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3월에 나왔던 자료야.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러한 제도도 나왔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뭐 이런 제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한다 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민단체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은 기업의 역할이 아니지, 그치? 법률 제정은 입법부, 국가의 일이잖아요. 따라서 기업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냐면 여기 그 다음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생산 및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힘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개인은요. 녹색 소비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뒤에 또 가서 이렇게 볼까요? 네.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2021 6월 자료에 보시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반납하는 플라스틱 어택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이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도록 하는 거지.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녹색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봐보면 그래서 반납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이 시민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에 누구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겠어요? 정부지. 그치? 왜냐하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또한 다음 자료에 보시면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선진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구온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책 시행, 개인은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거, 또 시민단체 감시하는 거,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 등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보면 환경 문제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발생 원인과 그 특징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의 유형 이 세 가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했고, 물론 여기에 이제 산성비도 또 들어갔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 등은 여러분이 외우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로써 2단원은 여러분이 끝나게 됩니다. 2단원 열심히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3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